아이들을 위한 꿈꾸는 영어 교육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언제 꾸시나요? 잘 때. 잘 때 꿈꾸죠. 좀 많이 꿉니다.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언제 꿈꾸십니까? 어렸을 때, 아, 난 미래에 이게 돼야지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 영어로 꿈을 꿀 때 우리가 영어를 진짜 잘하기 시작하면 영어로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한테 이 말을 적용을 해보면 영어로 꿈을 꾸는 거 이것도 참 좋습니다. 영어로 미래를 꿈을 꾸는 거 이것도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거 단어 들어오시는 거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English user. 예. Dream Society, 막 스마트폰 얘기도 나오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뭘까요? 스토리텔러, 스토리 두어, 글로벌, Resilience, Fast Mapping. 나는 분명히 오늘 이 밤에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Reading, Speaking, Writing, 그죠? 혹은 뭐가 있겠어요? vocabulary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또 creativity, 그렇죠? 그리고 lifelong education.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런 아이들을 싹 한번 묶어서 우리 아이가 꿈꾸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좀 부정적인 시각은 내려두시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AI 스마트폰 나왔을 때요 우리가 그 알파고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알파고 나왔을 때요 무슨 이야기가 또 영어 교육계에 불어닥쳤냐면요, 이제 영어 교육 필요 없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스마트폰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조그만 사람, 이거 진짜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이렇게 교실에 가갖고 원어민 대신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아이들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오기 이전에도요, 우리가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컴퓨터에서도요,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서요, 대화도 하고, 여기서는 치면 우리가 쉬리한테 이야기하듯이, How's the weather today? 막 얘기를 본인이 막 해줘요. 이미 이런 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볼까요? 여행을 갔어요. 나는 그 나라 말을 몰라요. 혹은 미국에 갔어요. 나는 미국 말을 전혀 몰라요. 하지만 내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여기 딱 봐도요, 벌써 뭐 물건 사려고 하는데 말 안 통하니까 손짓 발짓 쓰지 않고 스마트폰 꺼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영어 교육 필요 없나요? 우리 이제 영어 교육 안 해도 되나요? 기계한테 다 맡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될 것 같죠?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왜냐면 컨텐츠 개발, 그리고 이렇게 해도 그 컨텐츠가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애큐러시하게 똑같이 우리의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양현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기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SNS로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합니다. 그럴수록 연결을 원해요.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내가 1번으로 올렸어, 2번으로 올렸어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산업화 사회를 넘어서 꿈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드림 소사이어티는요, 산업화 사회에서 했던 그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기기에 다 지친 저 같은 수다쟁이들이요, 마구마구 말을 해요. 호모 나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말의 대부분의 언어는 또 영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자, 그럼 볼게요. 사람들이 이런 수다쟁이가 됐어요. 스토리텔러가 됐어요. 말만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수다쟁이가 돼서 막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말을 하다 보면요, 그 말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스토리 두어가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계가 해줄 수 없는 공감이라는, 우리가 공감이라는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이 공감, 이 꿈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영 러너스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진짜 성인들 가르치는 거하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하고는 참 달라요. 정말 이 친구들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갔나요? 그죠? 근데 그만큼
너무나 저에게 큰 기쁨을 주고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어너스는요, 특히 휴먼 터치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아까 그 AI 인공지능 있는 그 로봇으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요, 처음엔 굉장히 재밌어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걸 노블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 신기해! 하지만은 이 친구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눈높이도 하고요, 가슴 높이도 맞추는 그런 교육을 원합니다. 또 영 러너스 얘기를 하면요, 이제 스토리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영어 교육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요, 굉장히 화가 난 친구가 나와요. 소피가 나옵니다. 소피가 화가 나갖고 막 불화산처럼 막 타오르다가요, 그게 어떻게 가라앉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휴먼 터치를요, 이야기를 통해서 했을 때 아이들은 좀 더 오래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숙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너플버니가 없어졌을 때의 아이의 모습, 그렇지 또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엄마가 이제 동생을 낳을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거에 대한 아이의 얘기가 있고요. 이 아이는요, 자기 동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엄마는 love you forever, 너가 태어나고 그리고 너가 나를 돌봐줄 나이가 될 때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가 왜 성인들한테도 충분히 아주 이펙티브한 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한테 더 좋은지 이거 얘기하려면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건요, fast mapping, meaning, syntagmatic, paradigmatic, shift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너스들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엄마랑 아빠랑 수업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어머니들이요, 27개월 넘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오시면요, 제가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하면서 준비한 그런 액티비티도 하고 손유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래요. 아이들하고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처음에 어머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그림책에 나오는 단어를 아이들이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공감을 하나요? 단어를 집에서 미리 알려올까요? 가르쳐 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fast mapping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에 아이가 아는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book이 있습니다. doll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가 한 번도 못 본 그런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내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give me the book, give me the book 하면 그 아이가 책을 갖고 와요. 그런데 give me the doll, give me the doll 책을 갖고 와요. 한 번도 못 본 물건이 있잖아요. Give me the nana, give me the nana. 그냥 붙임말이에요. 실험할 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처음 본 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두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으로 얘를 갖고 오는 거죠. 이거는 fast map이라고 하고요. 매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사실 강아지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영 러너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의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경험들 이제 아이 키우면서도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영어를 얘기를 한다면요, 아이가 와서 얘기했어요. Mommy, Tom don't like apples라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싹 들었죠. 저거 doesn't like로 바꿔줘야겠다. 아하, you mean Tom doesn't like apple? Yes, Tom don't like apple. 그러는 거예요. Sally doesn't like apple. Tony doesn't like apple. Wendy doesn't like apple. Nobody likes apple. 아무도 애플을 좋아하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인지적으로 연결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인지적인 전환 과정을 우리가 syntagmatic, paradigmatic shif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5세에서 11세 정도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단어 하나에 단어 대입시켜서 영어를 하고, 이거는 성인들을 위한 교수 방법이고요.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syntagmatic을 설명을 하면은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이들한테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요쪽에 이쪽 시프트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러너스들은요, 강아지 하면은 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막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인같이요. 파라디마틱 시프트에 넘어갔으면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동물 하고 같은 계층 안에서 이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테이블 하면 아이들은 it, 테이블 하면 여러분들은 chair라고 많이 하실 겁니다.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조각조각 나누기보다는요, 이 안에서 종합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언어를 배우고요, 그 안에서 의미를 생성을 합니다. 의미를 생성을 해내가면서 자기가 느낀 거를 공감을 하고 동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 시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컸던 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들 이야기하죠. 정말 다릅니다. 1년, 2년이 너무너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정보가 쏟아지고 이 정보 안에서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세대에 삽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한테 너가 이런 시대의 중심을 잡고 중심 잡힌 영어를 하고 이런 중심 잡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Creativity, Imagination, Empathy, and Resilience and Grit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상상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이렇게 쏟아져 나가고 많은 일을 하는데요. 하나 실패했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올 겁니까? 그죠? 퉁치고 일어날 수 있는 바운스 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릿은요, 우리가 뭔가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운스 백은 했는데 계속 안 해.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능력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시험 준비 한 달 했다고 되는 능력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는 능력이에요. 그거를 바로 우리가 스토리텔링, 이야기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이루어주고 꿈을 꿀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볼까요? Creativity and Stories 볼게요. 정말 오늘 제 마음은요, 밤을 샜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맛깔나게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못하니까요. 여기 이 시에는요, 어떤 친구가 나오냐면요,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그림을 보고 형아가 놀려요. 이거 꽃병하고 안 똑같아. 이게 뭐야?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꾸겨서 버립니다. 그때 여동생이 나타나서 그거를 막 펴갖고 가지고 가요. 내 거 가져가지 마! 싫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여동생 방에 가봤더니 자기 오빠가 그린 그림들이 쭉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띄워. 내 거는 똑같지도 않단 말이야. 다 띄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러면 오빠 거는 다 비슷한 그림이네. 이시한 그림이네.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시한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영어는 사실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요. 이 안에 창의성, 아이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필요한 덕목 중에서 하나, imagination, 상상력이죠.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많은 정보만 갖고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제2의 두뇌를 장착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선배님, 이만결 선배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거를 끄집어내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상황이 안 돼서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자기 동생하고 놀아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놀아주라니까 막 신경질 나요. 그래서 동생을 이것저것 물건으로 바꾸고 상상의 나래나래를 펼치고요. 여기에서는 퍼플 크레용 하나, 잠자기 싫어하는 아이가 나와요. 크레용으로 길을 그립니다. 길로 가요. 길을 가다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그리고 나무에다 배가 고팠나 봐요. 사과를 그립니다. 그걸 또 따서 먹어요. 이렇게 펼쳐지는 상상의 나래가 있고요. 또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솔직히 아주 어린아이들은요, 4세, 5세 되는 아이들이요, 선생님 저 배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배가 아픈 건지 배가 고픈 건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지 아이들이 구분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대한,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제 그림책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숙해졌을 때, 여기 수잔 랍스라는 책에서는요, 정말 개구장인 아이가 나와요. 우리랑 똑같은 짓 하고요. 막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엄마한테 혼나기도 해요. 마지막에 이 아이를 보면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Don't laugh at me는 여러분께서 이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거는 다양성 인정, 아이들의 인성에 서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한 Stories and Resilience. 아이들이 실패했다고 해서요, 내 아이 실패할까봐 정말 막 싹싹 키우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잖아요. 조금 반성을 합니다. 어쨌든 예, 우리가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너는 지금 슬로우 러너일지 몰라도 your own good time in you're gonna grow. 그죠? 레이트 블루머가 될 수 있다는 거. 너는 지금 제일 막내라 보잘것 없어도 사실 네가 갖고 있는 타이니 시드가 형이 갖고 있는 빅 팟보다, 누나가 갖고 있는 스페이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빈을 발견했어요. 얘 이제 이거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죠? 이거를 빈을 보고서 얘를 심었는데 안 되니까 그걸 다시 판에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도 언젠가 다시 나올 거야. 너가 looking for giant 할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또 그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는요, 뭐 스위밍, 그리고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바이올린의 달인이 된 우리 모. 자, 그리고 미스 럼피우스는요, 이건 성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동화예요. 할아버지의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 나가라 해서 나가고 돌아다닌 미스 럼피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몸이 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쉬다 보니까 이 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꽃씨를 막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을 보고 아이들이 모여들어요. 아이들을 두고서 너희들은 밖으로 나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아까 영어를 이제 왜 배우시냐 질문을 하셨잖아요.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어떤 한 가지 문이 더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는 이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우리가 롱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영어 하면 그거 영국 사람 거, 미국 사람 거 이렇게 원어민 국가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English라고 다양한 영어를 받아들이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또한 English speaker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English user. 영어를 잘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읽어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글로벌하게 나가면요, 아이들이 당연히 글로벌한 꿈을 꾸겠죠. 그러면서 스토리텔러가 공감을 통해서 스토리 두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는 아이를 깨워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스토리, 이렇게 좋은 스토리텔링, 이거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하면 어떨까요? 모국어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의 대답도 한결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꿈꿀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갖고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거는 영어든 우리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말로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영어 교육에서 이야기가 없다면, 꿈꿀 수 없다면, 사람답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계가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영어 교육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